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8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은 정권 교체도 되었는데 이 대북 풍선을 보내시는 이 박상학 선생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좋은 착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시청자들께 좀 같이 공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이 풍선 하면은 북한으로 보낸 풍선 하면은 먼저 연상되는 우리 박상학 선생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정권 교체 실감이 납니까? 예, 뭐 엄청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지 22년 됐는데 특히 지난 5년 기간은 북한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예. 아마 현재 다시 서울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2의 해방이네. 예,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이제 제가 서울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 예. 그 북한 주민들에게 수령이 폭정해서 21세기의 수령의 현대판 노예로 지금 이제 전락한 그렇지. 그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 그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게 그게 범죄 시대 같고요. 그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이 48년도 이후에 20만 대통령에서 건국된 이후에 입법기관에서 주적의 명령에 하명에 의해서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든 건 또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이런 악법을 만들어 갔고요. 우리 탈북자들이 입에 자갈을 묻히고 또 2천만 북한 인민들이 편이 아니라 그를 21세기 노예로 군림해서 모든 인간의 고리를 깡그리 짓밟은 저 김정은 그 야만의 편에 서갔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참 오랜 동안에 분노했습니다. 그렇죠. 오랜 동안 이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가장 많이 당한 분이 우리 박상학 선생인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대북 풍선, 그 대북 풍선에 매달린 게 뭐냐? 바로 진실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가끔 $1짜리도 보내고 뭐 초콜릿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마치 원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북한에 풍선 보내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고 풍선 보내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이가 명령하는 대로 하면서 탈북자들을 탄압했다는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죠? 예. 이 범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가 하는 것을 의심케 하는 일종의 국익 자해 행위를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분노해갖고 작년에 대한의협 최대집 대표 회장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문재인을 이적죄로 고소했습니다. 네. 이적 여적죄. 네. 이적죄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어요.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랬는데 뭐 경찰에서 그거 드러났습니까? 예. 또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적죄는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 일을 총괄하면은 적인 북한 농단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 국민, 국군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자들을 괴롭혔다는 거지. 마치 적으로 되었다는 거지. 네, 괴롭힘을 떠나갔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탈북 청년들 두 사람을 백주대낮에 눈을 가리고 묶어가지고 김정은에게 넘겼습니다. 판문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은 일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5개월 동안 이제 선동물로 써먹다가 그러다가 평양에서 범죄자들 10명이 공개 처형했는데 그게 이제 2명 섞여가지고 공개 처형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야만, 결국에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목숨 걸고 찾아온 탈북 청년들을 살인하는데 협조했거나 고모사거든요. 살인이 고모사입니다. 그게 2019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죠. 예. 그래서 동해상으로 어선을
몰고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에서 주장하기를 살인을 저질렀다. 이랬는데 살인을 저질러든 말든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오면은 그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재판을 하더라도 여기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 남겠다고 했는데 그 의사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눈을 가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판문점 통해서 북한에 보내줘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고 유엔에서 지금 유엔 인권위에 이제 그거 협의되어 있습니다. 또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우리 국민을 바다에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몇 시간 동안 그것마저 그렇게 총으로 해수부 공무원 해수 공무원은 AK-47인가요? 그 소총으로 이제 싹 갈기고 그것도 모자라 불태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이 사람도 그러면은 살인 쳤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국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 안 하는 우리 국민을 불태워 죽이는 저 주석에게 한마디 안 하는 이거는 역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더구나 북한에 진실을 전해주는 이 풍선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속칭되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피해자가 바로 박상학 선생인데 어떻게 보면 그 법은 우리 박상학 선생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 만든 법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법을 만들기 전에 2년 전에 6월에 그 남부 개성에 있는 남부 연락사무소인가요? 그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폭파시킬 때 그 폭파시킨 책임을 저희들이 다 전가해 버렸습니다. 우리 수령을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자들은 용서 안 한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에 이제 핑계대 갖고 아니 그게야 김정은이 폭파시켰지 박상학이 폭파시켰습니까? 이런 저한테다 다 뒤집어 쓰여가지고 근데 또 문제는 저건 악마들이라 치고요. 우리 국민이 50% 가까운 유권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서 뽑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KBS에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탈북자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어렵게 구축한 남북 관계가 다 망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라. 예?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게 공안수사대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공분실입니다. 간첩들을 잡아서 둥치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간첩이 최고 피해자 아닙니까? 2010년도에 안하경이 저 독침을 찍으랬고 그게 안 되니까 다음에는 6월 달에 총정장관 김용수가 내려와서 저거 총으로 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간첩을 잡는 곳에서 간첩이 최고 피해자를 갖다 놓고 몇 달 동안 말이야, 10번 이상 불어가지고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조사하고 그 TF가 35명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이. 그래서 지금 예. 재판에 넘어가 있는 게 여러 건 된다면서요? 7건입니다. 7건입니다. 네. 풍선 보내는 것과 관련된 여타 사항까지 포함해서 네. 7건 동안 7건에 의해서 4월 달만 해도 4번 재판받았어요.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박상 선생이 한 일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김정은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행위인데 이걸 범죄로 규정한 정권은 이게 누구 편이겠습니까? 김정은 편이겠습니까? 대한민국 편이겠습니까? 또 왜 잡아 못 내냐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 구속 수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가서 언제 이제 이틀은 이제 검찰에서 넘어가면 이제 구속돼서 수사받거든요. 이제 솔직히 그때 미국에서 난리 쳤습니다. 그렇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돼서 구속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럼 미국 인권단체에서는 그렉이라든가 수산 솔티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엔 이런 데서 난리 났고요. 미국 대사 동아태 담당 지역 그 줄리라는 가장이 매일 대사관이다 전화 거는 게 일이었다. 난 언제 잡아 체포하는 거 막으라고요. 또 우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또 이제 비판했고요. 그래서 끝내는 이제 잡아 못 놓았는데,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정말 한미동맹이 우리 생명선입니다. 그렇죠. 예. 그나마 지금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들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구속을 못 시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사하는 분들, 공안 수사대 그분들도
그 780명에 가까운 우리 후원자들을 반년 동안 전화 돌리고 그렇게 왜 후원했느냐 이러니까 우리 후원자들이 난리 났거든요. 너네 뭐 다른 놈들이야. 예. 북한에 이제 자위 소식지를 보내는데 후원하는데 그 너네 북한 안전부야 보위부냐 이러면서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데 우리 엄청나게 지금 힘들다. 그러면서 저를 반대로 동정하는 겁니다. 조사관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시퍼런 정권이었지만은, 그래, 지금, 조사하면서 저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마음대로 하라고, 계속 피곤하게 오락가라지 말고 구속하라고, 내가 여러 번 그랬거든요. 경찰청도 찾아가서 그 자 앞에 마당에서 기자들 모여놓고, 당장 나를 구속하라고. 근데 왜 잡아는 안 갑니다. 피곤하게 재판 계속하게 하고. 그래도 한국에 아직 헌법이 살아있고, 예.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지금 감옥에 안 가고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을 다시 만난 셈인데 예.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 게 제가 그 법이 나와서 작년에도 4월에 2번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재판하는데 금년에 25일날하고 4월 25일하고 26일날 보냈거든요. 그러면 또 난리치고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우리 집에 수색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만 다 가만히 있거든요.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 지금 위헌 심판으로 올라가 있죠. 예. 이현 변호사님이 그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예. 아마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하면 이제 그 대북전단 금지법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헌 판결이 안 나오면은 헌법재판소를 해산을 해야 돼요. 예. 이런 법이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고 언론 자유도 위반하고 있고 뭐 등등. 다만 구실은 이걸 보내면은 휴전선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진다 이거인 거죠. 그것도 말짱 거짓말인 게 이 사람들이 위험해지도록 만드는 것은 북한군이고 북한군을 막아야 될 국군은 우리가 국민이 세금을 내 가지고 유지하는 군대인데 우리 국군이 막으면 되는데 국군이 그러면 없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풍선을 보내면은 북한군이 바로 사격을 해가지고 이 휴전선에 있는 무슨 민간인들을 죽인다는 이런 말도 아닌 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왜냐면요. 이 에드벌룬이 낮이건 밤이건요. 한 2, 3분 내기만 1000m 이상으로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특히 지금 6, 7년 전부터는 낮에 절대 안 하거든요. 하도 이게 종북 잡발, 이 남한의 토종 빨갱이들이 더 악질이에요, 이거. 토척 빨갱이. 이것들이 하도. 북한 빨갱이보다 훨씬 더 심하죠. 예. 이게 무슨 한강물 자유물 마신 사람이 대동강물 마신 사람보다도 더 빨갛거든요, 이게. 이놈들 때문에 비공개로 밤에 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근데 하늘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어디다 대고 뭘 쏜다는 겁니까? 다 그 거짓말이고요. 예. 그러면은, 김정은이 우리 연평도 오다가 포질 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막 죽이는 거는 그건 괜찮나? 그런 걸 하지 말라. 그게 바로 살육행위고. 예. 우리 대북 전단에 에드벌룬에 폭탄이 들어있습니까? 도약이 들어있습니까? 적반하장이라도 예. 자, 이게 이제 결국 대북전단금지법은 나중에는 역사 속에서 문재인을 단죄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일 겁니다. 예.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은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니었다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 다행인 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고요. 지금 통일부 장관 된 권영세 장관도 이거는 우리 헌법하고 위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어느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당선인 시절이 아닙니다. 당선돼 갔고요. 한 대통령 침식하기 3일 전에 미국 VOA 보이스 아메리카하고 맞다. 그때는 당선인 시절이에요. 예, 당선 시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VOA 저도 이제 인터뷰 같이 헌법재판소가 그걸 참고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하든 말든 이 법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의 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을 거라고. 헌법 21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출판 보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완전히 그 무슨 뭐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지. 이 표현의 자유는 예.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니까 미국 같으면은 이것은 아무도 손을 못 댄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죽기 살기를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 암막간 두만갈 건넜는데 여기 와서 또 자유를 또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욕할 자유가 없는 데는 그건 평양이지 서울이 아니지.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코로나가 막 번지고 하루에도 수십만 명 생기고 북한은 속수무책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북한에 백신 보내주겠다고 한 지가 벌써 한 4~5일 지났는데 북한에는 답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박상학 선생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풍선에다가 의약품 타이레놀 등을 매달아서 북한에 보내자. 우리가 직접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까? 제가 평균 월에 한 2번, 3번 정도는 북에 있는 분들하고 중국을 통해서 예. 소위 말하는 휴민트라고 하죠. 예. 이제 전화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예. 저뿐만 아니라 뭐 강철한 씨, 정성산 비롯한 북한 인권단체 대표들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 환자들도 수십만씩 급속히 생기면서 그러면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 그 형님 이제는 지금 이게 코로나가 엄청나게 예. 중국 코로나란 말 용어를 그렇게 안 씁니다. 중국 전염병이라고 중국 전염병 이야기하거든요. 중국 전염병이 지금 확산돼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특히 이제 수도 평양으로 비롯해서 약도 없다. 북한식으로 페니실린, 마이실린, 아스피린 이런 거를 이제 이럴 때 좀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깜빡했습니다. 야, 이게 왜 우리 수령의 노예로 전학한 2천만 북한 인민을 구하기 위해서 대북전단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먼저 잠깐 대북전단 좀 스톱하고 예. 죽어가는 우리 동포 형제, 사랑하는 부모 형제부터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먼저 약부터 보내야 되겠다. 예. 이게 북한 인권 활동이라는 게 북한 인민을 살리는 게 그렇지. 인권 활동이거든요. 그렇지. 모든 게 필요 없습니다. 예. 죽어가는 북한 인민에게 약을 보내고 살리는 게 그게 인권 활동의 우리 또 양심이고 그것도 우리 삶인가 의무거든요. 자, 북한 보니까 지금 하루에 수십만 명씩 발열자가 생기고 있다 이건데 가만 보니까 북한은 지금 진단 키트가 부족해가지고 확진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만 있으면은 일단 의심하는 모양이지. 예, 없습니다. 그냥 열만 재보고 그래 기침 나오고 하면 얼마나 노동신문이 한시만 가면요. 노동신문 나온 걸 그대로 이제 읽어드리면요. 버드나무 잎을 우려서 하루에 3번 먹어라. 기침이 나면은 꿀물을 타 먹어라. 숨이 차면 창문을 열기. 마음을 편히 가지라. 4주 지나도록 피를 토하거나 기절, 출혈이 있으면은 그때야 병원에 갈 수 있다. 이런 야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이게. 그렇지. 예. 아니, 버드나무 잎을 우려 먹어라. 염소를 먹으래도 버드나무 잎을 안 먹습니다. 염소도 버드나무를 안 먹지. 이거 어떻게 코로나 그러잖아요. 버드나무 잎을 우려 먹어라. 예. 이런 야만들이, 예. 그래서 지금 이대로 두면은 아마 한두 달 사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한두 달 사이에 전 국민이 거의 다 걸릴 거라고. 예, 아마 80%는 걸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백신 준다고 했는데 백신을 받을 수 없겠죠. 백신 일단요 그 시스템이 백신을 받아도 그게 냉장고에 보관을 잘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다량을 가면은 영하 70도 마이너스 70 내지 75도에서 급냉당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 설비가 없습니다. 시설이 없지. 북한은. 또 평양도 하루 24시간에 7시간, 8시간 전기 오고 전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게. 그렇죠. 백신이 문제인 게 아니고 이제 이게 먹으면 우린 타이레놀이라든가 비타민 해열제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급선무지요. 예. 북한은 그러니까 마스크 이런 거. 백신 받지도 않을 것 같고 설사 받았더라도 신뢰는 없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전화하면서 그 노동당 그 간부 자료 뭐 그런 데서 김정은 한 얘기 뭔가 미지야 남조선 계획들로부터는 돌 하나 못 하나 받지 말라. 이런 망발을 했거든요. 예. 예, 그 권영세 장관님이 그 골 때리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좀 우리 거 받아달라고 하는데 일부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구걸스럽게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일단은 저는 우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코로나 그 이제 치료제 약 이런 걸 보내겠다는 건 찬성합니다. 예, 예. 그런 건 이 노주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안 받아주면 어떠냐. 그렇죠. 그럼 강군이 안 하면은 예,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강군이 도망치면은 우병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백신은 안 받을 것이고 받아도 신뢰가 없다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dok포를 직접 돕는 것은 역시 풍선에 큰 풍선에다가 의약품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우리 국민들께서 김정은은 믿고 우리 주적이지만은 그 북한 2천만 인민은 우리 주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동포입니다. 그 김씨 왕조가 지금 노예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형제고 동포이고 민족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이 나서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원하는 의약품이 어떤 겁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말하는 건 무슨 페니실린, 마이실린, 아스피린 이런 걸 보내라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제일 그냥 다이에놀하고 그다음에 비타민하고 비타민 C, 예,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해열제하고 해열제 여기다가 이제 마스크까지 마스크를 보내주자. 예, 일단은 그걸 북한에 마스크가 부족합니까? 마스크를요, 내 얘기 들으니까, 한 10번 쓴답니다. 아침에 쓰면 저녁에 또 씻어가지고 말려 쓰고. 그럼 효과가 떨어지지. 예. 그래서 두 번씩, 우린 하루에도 한두 개씩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마스크도 보내드리면 좋습니다. 좋고. 예. 일단은 타이레놀, 해열제라든가 이제 비타민C가 좋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운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근데 우리 탈북자들이 뭐 하긴 2년 뒤엔 아무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하는데 예, 국민들께 좀 호소드립니다. 예. 다행히 또 우리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합니까? 예, 이 강고 내는 이거는 살려야지 북한 동포를. 지금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이 간단한 성명서를 올렸고 우리 인터넷으로 지금 올라 있고 조갑제닷컴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거 한번 낭독해 주시죠. 예. 이 실은 우리 조갑제 선생님이 지금 금방 이제 써주신 건데요. 예. 그게 아니 이거 그 전에 겁니다. 김정은이 버린 동포를 우리가 살립시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선으로 의약품을 직접 보냅시다. 김정은이 실정으로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데도 북은 윤석열 정부의 백신 제공 제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죽어가는 북한 동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대형 풍선에 마스크, 타이레놀, 비타민 C 등 의약품을 매달아 보내면 됩니다. 마침 남풍이 불 때입니다. 사랑은 지갑과 손발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버린 북녘 동포를 사랑으로 살립시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 광고를 지금 금요일날 내려갑니다. 뭐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건데 김정은이 버린 북한 동포를 우리가 살립시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근데 마침 남풍이 분다면서요 요새. 그러니까 북한에 보내기 좋은 기상 조건이란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풍이 여름철에 봅니까? 그 남풍이 제일 많이 불 때는 그래도 이제 5, 6월이 5, 6월이면 지금 좋네. 예. 찬스네 지금. 지금 아주 찬스입니다. 예. 대북 전단도 5, 6월에 제일 많이 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 후원 계좌는 요 조갑제 TV 밑에 이렇게 써 올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성급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직접 이거 의약품을 사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 규격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사라든가 이런 쪽에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래 보내려기면
그 에드벌룬이라는 게 저기 길이만 해도 한 12m, 13m까지 예, 되고. 큰 거를 쓰죠. 요새. 그리고 또 다는 게 무게라든가 그런 사이즈,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왜 우리 정부가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이라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과 마음이 전달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 통일부 쪽에서는 지금 북한에 네. 대화를 제의를 했고 북한은 물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백신을 주려고 하니까 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방해가 된다 이런 입장이죠. 예, 그렇게 어제 저도 이제 한 5, 6년 만에 그 기간에서 어디라 그냥 딱 찍지는 않겠는데요. 그래서 좀 높은 분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금 북한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 부모, 형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약이 없어 죽어간다면 그래도 기다리겠냐고.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긴급하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풍선에 매달아서 보낼 경우에 그 풍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평양은 우리 이제 파주 같은 데서요. DMZ 한 5km 밖에서는 평양 직선거리로 170 내지 175km입니다. 중심까지. 뭐 사령 같은 데는 뭐 100km, 120km 밖에 안 되고요. 지금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단 먼저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풍량, 풍속, 우리 타이머 이 3박자만 맞으면은 우리가 말하는데 한 10km 밖을, 반경 10km 밖은 떨굴 수 있습니다. 예, 목표로 한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미사일이 나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게 풍선이 터지면서 이 묶어 놓았던 약이 타이머식으로 해서 턱 터지면 이제 밑으로 확 내려가는 거죠. 일정한 장소에. 풍선 하나가 어느 정도 양을 보낼 수 지금 있습니까? 7 내지 8kg을 7 보통 내지 8kg. 매답니다. 그러면 한 20개 보내면 한 150kg 보내면요. 타이레놀 같은 거는 한 2, 30만 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보낼 수 있어요? 그게 0.6g, 지금 7g 밖에 안 됩니다. 하나에. 우리 무게랑 다 그람수를 지금 다 달아보고. 자, 정부에서 이렇게 이건 뭐 자제라고 그래야 될지 이걸 요청을 하는데 근데 북한에서 금년간에 답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 계속 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받아달라고 북한에 사정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김정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그 미제야 남조선 괴뢰들이한테서 돌 하나 못 하나라도 구걸하지 말라고. 결국은 안 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 그거는 불문하고 민간인들이 등급하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 풍향을 이용해서요. 그 전쟁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라도 보내고 거기 식량 떨어지기만 하면 공중에서도 막 낙하산을 떨어뜨리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에드벌룬을 이용해서 풍향을 이용해서 막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여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장이 발표한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버린 북한 동포를 우리가 살립시다. 풍선으로 의약품을 직접 보냅시다. 김정은의 실정으로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데도 북은 윤석열 정부의 백신 제공 제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죽어가는 동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대형 풍선에 마스크, 타이레놀, 비타민C 등 의약품을 매달아 보내면 됩니다. 마침 남풍 불 때입니다. 사랑은 지갑과 손발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버린 북녘 동포를 사랑으로 살립시다. 많이 도와주세요. 후원 계좌 예금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국민은행 533-901-04-004327 농협 2370-72-52-071505 우리은행 1022-738-397947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막에 넣어 놓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시청자들한테 부탁할 말씀. 네,
우리 일부 정치권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 대북전단에 대해서 잘못 선전선동해 갔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 대북전단에 가면 북한으로부터 무슨 뭐 도발이나 무력 도발을 부르는 그런 이제 아주 흉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거든요. 예. 대북전단은 뭐 여태까지 대북전단 지난 16년간 보냈지만은 한 번도 대북전단을 보내서 우리 국민이 피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증명된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16년 동안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만은 너무나 절박하니까 90년대 고난의 그 시기에도 우리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까? 제가 체험자고요. 그런 저 험악한 현상이 불행한 현상이 20년 만에 또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제가 이 자유사회에서 살면서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당분간 대북전단은 중단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동포 북한 인민 구하기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두면은 한 2달 안으로 북한 주민 거의 전부 다가 코로나에 감염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1% 죽는다면 어떻게 돼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체력이 떨어지고 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치사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그래서 10만 명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몇십만 명. 그보다 몇십만 명 죽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7, 8만 명 지금 현재 죽었습니다. 그렇죠. 목전에서 그런 걸 보고 우리 젊고 잘 사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거. 가만히 있을 김정은이가 버렸다고 해가지고 우리까지도 북한 동포를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 당신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는데 박상학 회장이 방법을 낸 겁니다. 풍선으로 보내주겠다. 방법을 낸 거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구하는 이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을 빕니다. 예.